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최정입니다.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면 테크놀로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티타임. 오늘도 다양한 소식 그리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오토라는 것은 알파벳 O와 숫자 2.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는 예, 전혀 새로운 느낌 안 드는데요. 이 비콘과 어떻게 연계가 되면 주머니에서 돈을 이제 자연스럽게 꺼내게끔 하는 네, 그런 전략이네요. 예 맞습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티 시간. 정보가 가득가득 티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듣자니 과수원에 갔다 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의 새로운 버전들을 좀 총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기능이? 잘 몰라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티트렌드 날씨가 갑자기 가을이 되지 않습니까? 가을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이템이? 네, 일단 가을 되면 먹는 게 많이 땡기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팁. 최근 들어서 이 O2O라는 그런 단어들이 이 IT 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온라인 커머스, 뭐 비즈니스 이쪽 영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O2O가 정확하게 뭔지 물어보면 답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 O2O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조민수 부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O2O라는 것은 알파벳 O와 숫자 2 그리고 다시 또 알파벳 O로 O. 구성되어 있어요. 예, 앞에 오는 네. 온라인을 의미하고요. 온라인. 예, 뒤에 오는 오프라인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네,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는 예.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무엇이 이동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TV나 전단지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예. 그거를 다시 오프라인에 가서 매장에 가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거나 네. 이게 자연스럽게 정보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느낌 안 드는데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그렇죠. 예, 그때 이제 PC에 온라인 커머스가 생겼죠. 이커머스가 생겼죠. 예. 또 온라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해서 집에까지 배송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O2O가 시작됐다라고 어.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최근에 와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마케팅 영역으로 O2O가 발전을 하면서 이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O2O라는 용어 대신에 옴니 채널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옴니 채널. 채널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기법 이런 형태가 요즘 저비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뭐 페이지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또 광고를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하던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온라인과 접목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걸 연계시켜주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예. 친구 생일인데 네. 가서 선물을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휴대폰에서 내가 커피 쿠폰을 사서 예. 친구한테 전달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죠. 야, 기프티콘. 선물 바우처, 모바일 선물 바우처, 예. 기프팅이라는 것도 있고, 기프트 기프팅. 쇼도 있고요. 예. 최근 또 2010년대 초반 이후에 들어와가지고는 소셜 쇼핑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티켓몬스터, 네. 위맥 프라이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뭐 쿠팡. 예.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저렴하게 산 그 쿠폰을 가지고 오프라인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이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오토의 대표적인 형태가 배달 앱인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앱에서 네. 이제 앱에 자기가 회원 등록을 미리 해놓고 자기의 위치, 주소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바로 주문을 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는 나의 결제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결제를 따로 안 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결제까지 다 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짜장면을 먹으면 되는 거죠. 배달되는 짜장면을요. 그러면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택시 네. 부르는 거. 요즘 네.
많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예, O2O의 분야가 과거의 커머스에서 이제는 생활 편의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택시만 생각해 보면 예. 자, 우리가 택시 어떻게 잡았습니까? 저녁 늦게 음식점에서 술 한잔 하시고 예. 나와서 길거리에서 위험천만하게 그렇죠. 나와가지고 손 들고 손 들고. 또 택시 지나가고 안 잡히고 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막 않습니까? 서로 욕하고. 막. 네. 예? 그랬는데 이제는 이미 문 앞에 와 있어요. 음식점 문 앞에. 예,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또 다른 분야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케팅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좀 이따 띵동하고 여기는 캔커피가 50% DC에서 1+1 행사를 합니다. 라고 하면 어허. 커피를 한 잔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편의점에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커피를 1+1 행사를 내 휴대폰에 넣어줬지? 예, 예. 이게 바로 기술이죠. 비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네. 한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이 비콘이라는 게 필요 없는 정보까지 준다라고 해서 스팸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비콘이 어떻게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예,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쓰레기라는 거죠. 멍멍 강아지는 가다가 뼈 조각 하나 던져주면 네. 그거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예. 뭐 하나 이렇게 던져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이 원할 때, 고객이 원할 때 그 마케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게 기술적 허들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달걀처럼 이렇게 예. 자그맣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매장의 데스크나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게 고객의 휴대폰을 감지해서 고객이 매장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예. 이거의 그 기술 방식이 과거에 블루투스 중심으로 이제 많이 전파가 됐었는데 이제 블루투스를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콘과 어떻게 연계가 되면 매장 안에 들어갔을 때만 신호를 받습니다. 매장 주인은 또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고객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콘을 이용한 오토 마케팅이 예.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네. 그러면 비콘이라는 걸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휴대폰, 모바일, 일명 모바일 월렛, 스마트 월렛 뭐 이런 서비스들이 예, 많이 예.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역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매장에서 필요한 멤버십이 뭐가 있을까? 그 정보를 들어가면 바로 알려주는 거죠. 이 비콘이. 여기서는 이 멤버십이 되니까 요 멤버십을 사용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할인 카드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네. 굉장히 귀찮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비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여기서 초점은 고객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예. 적절하게 그 시간에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마케팅에서는 TPO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TPO. 예,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고객이 원하는 그 상황에 맞는 예.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TPO 마케팅이라는 거. 그렇군요. 그냥 주머니에서 돈을 이제 자연스럽게 꺼내게끔 하는 네, 그런 전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최근에 뭐 아마존에서 뭐 대쉬라는 네. 뭐 그런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좀 더 진화된 네. 오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마존에서 내가 어떤 아기 기저귀를 샀어요. 아기 기저귀가 다 떨어질 때쯤 됐어요. 그러면 예. 기저귀 카바에 있는 바코드를 그 대시라는 이렇게 생긴 그 단말기를 갖다 대면은 그냥 자동으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죠. 한 가지 요시점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 스마트 오더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오더. 우리의 과거 한번 다방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방에 가면은 그냥 자리 잡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해갖고 그러면 알아서 또 커피 배달해주고 또 나갈 때 결제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서성거리다가 자리 잡고 먹는 이 커피 그러게요. 문화가 정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 돈 내고 먹는데 내가 네. 왜 가서 줄까지 서야 되지 하는 네. 그래서 이제 고객의 편의를 좀 더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스마트 오더 서비스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는 예. 이미 작년부터 그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2잔을 미리 구매를 해놓습니다. 예. 휴대폰에. 그리고 가면은 갑자기 그 팝업이 뜹니다. 휴대폰상에 지금 현재 고객님이 구매하신 커피 쿠폰이 몇 장 있는데 이 매장에서 드시겠습니까? 라고 바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먹겠다라고 누르면 바로 그 시점에 주문이 들어가고 저는 줄 안 서도 되고 예. 그냥 자리를 찾아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오토 서비스의 시장 규모 네.
지금 커지고 있겠군요. 예, 어느 많이 정도입니까?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약 45조에서 50조 정도 온라인 커머스가 온라인 커머스. 예. 일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어나는 규모는 320조에서 350조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약 20조 정도가 이 20조 정도가 겹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O2O 영역이다. 예. 그래서 2020년 전에 이게 약 300조 규모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어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 가면 미래, 이 O2O의 미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차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경우 거의 처음인데, 예, 이제는 이제 VR 시대, 네. 가상현실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네. 기계 하나를 딱 쓰고 네. 쓰면 그 쇼핑센터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주변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예. 결제도 가능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집에 와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오토 아니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왜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아, 이미 그래요? 다 말씀하셨어요. 아, 앞으로의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나 네. 디바이스의 이제 진화 발전 트렌드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그것들을 활용한 마케팅과의 접목, 결국은 O2O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오토라는 영역이 이를테면은 서비스 제공자 쪽에서도 유리하고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좀 윈윈하고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면서 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O2O 재미있는 사례 여러 가지 이야기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티 시간, 정보가 가득가득 티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검색 포털을 지배하고 있는 네이버가 온라인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네이버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자사 개발자 회의 데뷔 2015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실생활 관련 하드웨어를 융합하는 프로젝트 블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연구소인 네이버 랩스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0억 원을 로보틱스, 모빌리티, 스마트홈 등의 미래 성장 산업 분야에 투자한다는 전망인데요. 이와 함께 네이버 랩스를 글로벌 기술연구소로 확장하고 국내외 주요 대학 연구팀과 산학 연계를 통해 공동 연구와 기술 융합 시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네이버. 과연 대한민국의 구글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달 6일 뉴욕에서 미디어 브리핑 행사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MS는 언론에 보낸 초대장에서 윈도우 10 기기들이라고 명시하며 새로운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공개될 것임을 암시했는데요. PC, 모바일, 태블릿을 연결하는 전방위 운영체제인 윈도우 10을 공개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이 고조된 MS. 루미아 스마트폰 2종과 서피스 프로 4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윈도우 모바일이 이번에는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묘하게 긴장되네요. 다 좋은데 문제는 생태계 아닐까요? MS, 앱 준비 많이 하셨겠죠?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세계인의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는 구글과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 뷰 기술을 활용해 360도 파노라마 뷰 촬영 장비로 개막식 현장을 공개, 사용자가 생생한 현장을 거닐 수 있게 하는 가상 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개막식에 참석한 배우와 감독의 얼굴을 클릭하면 바로 필모그래피를 확인할 수 있고 구글 플레이에서 관련 영화를 찾아볼 수도 있다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체험형 웹페이지 구글 플레이 인사이드 비프. 축제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놓칠 수밖에 없어서 항상 아쉬웠던 부산국제영화제. 이번에는 앱으로 함께하세요. LG전자가 10월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실적 회복에 나섭니다. LG전자의 초청장은 슬레이트에 그날을 비워두세요라는 문구를 적어놓으며 영화 촬영 컨셉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차기 스마트폰이 영상을 시청하고 촬영하기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8기의 LG, 이번에는 되겠죠?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IT로 살찌는 여기는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자, 핫한 이슈를 꼭 집어서 떠들어보는 시간이죠. 테크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남혜연 기자 그리고 최호섭 기자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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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래간만에 네, 예. 그러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최호섭 기자와 그리고 남혜연 기자를 섭외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듣지 않이 과수원에 갔다 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애플, 예, 애플의 애플 미디어 데이요. 뭐 신제품 발표회죠.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일단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의 새로운 버전들을 좀 총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이라던가 아이패드, 그다음에 애플 TV 새 버전이고요. 예. 애플 워치의 어. 그 OS 업데이트 버전까지 어. 발표하는 것까지 총 4가지 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요. 주인공. 그쵸. 항상 주인공이 집중적인 있는데 게. 이번에는 네. 주인공이 뭐지? 라고 말할 수 없다. 원머딩은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예전에 없던 기기들. 근데 예. 지금은 지금은 없던 기기들보다도 있는 기기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아니 과정이죠. 새로운 거 나왔지 않습니까? 펜 낼 줄 알았습니까? 너무 억지잖아요, 이거는. 자, 일단 말이죠. 몇 가지는 좀 꼽아보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6S 네. 그리고 플러스 네. 어떤 겁니까? 터치의 방식이 3단계로 깊어졌어요. 그래서 3D 터치라고 하는데요. 살짝 미는 것과 살짝 더 깊게 누르고 한 번 더 깊게 누르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한 손으로 쓰잖아요, 휴대폰은. 이 한 손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지 않고 더 가능한 쉽고 편하게 그 방향을 조절하겠다. 이런 인터페이스 변화를 애플이 좀 시도한 게 아닌가, 3D 터치를 이 역시 통해서요. 뭐 포스터치라고 해서 그 전에 네. 이런 기능이 추가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게 네. 나오긴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3단계로 갈 줄은 예상했나요? 아니 그건 사실 생각 못했고요. 네. 거의 사실 iOS는 완성 단계에 올랐다고 다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가 그럽니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기능이? 잘 몰라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뭔가 더 새로운 걸 뭘 보여줄 것이냐라는 거를 인터페이스로 보여준 거죠. 그래요. 그러면 6S와 이제 플러스는 이렇게 이제 3D 터치가 이제 네. 추가된 정도로 끝내도 되겠죠? 라이브 포토? 네, 저는 제일 재밌게 네. 봤던 게 사실 라이브 포토거든요. 그것도 뭐. 사진을 찍는 순간에서 앞에 1.5초, 뒤에 1.5초를 영상으로 같이 기록을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 그래서 사진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갤러리에서 보면은 사진이 뜨는데 이 사진을 누르면 사진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 왜 만듭니까? 일단 아이 있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안드로이드에서도 뭐 제가 순간적으로 여러 예. 장을 따다닥 찍으면 이어서 움직이는. 예, 알아서 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아니 그거랑 전혀 달라요. 다르긴 한데 동영상이 같이 그 찍히는 느낌적인 거죠. 느낌 있잖아요. 다르다니까요. 다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6S와 플러스는 3D 터치가 이제 주된 변화인 걸로 라이브 포토는 약간 좀 별책 보록이다. 네. 그리고 아이패드가 12인치대로 올라갈 것이다. 저거 말만 많아지 진짜 저렇게 할 줄 몰랐는데 네. 했단 말이죠. 네.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아이패드 프로 자체는 12.9인치죠. 아까 말씀하신 펜슬을 가지고 입력 방식을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네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말을 안 안 한 한 건 게 아니고 아니죠.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애플이 그걸 끄집어냈다라는 거 이제 요게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무르익었고 다른 데서 이미 어느 정도 실험을 해본 결과 우리가 지금 더 잘 만든 걸 다른 데서 가지고. 제가 이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했잖아요. 펜슬 그렇죠. 이거 했단 말이죠. 얘는 네. 펜이고. 여기도 보면요 다 돼요. 이거 쓰면 이렇게 잘 써진단 말이죠. 네? 왜 했냐는 거죠. 사실 처음에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그때 카우치 디바이스라고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 아이패드를 딱 갖고 나와서 소파를 갖다 놨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점점 이제 얇고 가벼워지고 성능이 좋아지고 그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좋아지면서 보니까 점점 이제 이걸로 일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직접 MS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오피스를 아이패드에 돌리는 거를 시연을 했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서피스에서 쓰는 거랑 아이패드에서 쓰는 거랑 거의 경험이 똑같거든요. 어떤 OS에 대한 종속성보다도 점점 기기는 좋아지고 화면도 커지고 소프트웨어도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픽셀 단위로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을 때 펜슬을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만져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커버. 네. 커버에 요 키보드 있죠? 네. 네네. 요거 느낌 어떻습니까? 눌리는 느낌은 그래요. 진짜 그냥 키보드 누르는 느낌에 좀 가까워요. 서피스 키보드만 해도 거의 이질감이 없지 않아요? 이질감이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러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아이패드 프로 애플의 어떤 네. 전략이다. 스티브 잡스가 뭐 펜을 부정했다고 그래서 지금 애플이 펜을 뭐 쓰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애플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팀 쿡이 끌고 가는 애플에 대해서는 세상에 없던 거 깜짝 놀랄 거 이게 아니라 예. 시장이 원하는 거를 애플이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애플식으로 해석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주냐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살짝 애플워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애플워치는 뭐 OS를 뭐 새로운 버전을 네. 뭐 이제 공개한 것도 있지만 네. 에르메스 시계줄이 나왔다는 게 큰 겁니까?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서 가장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곳가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패션지 기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자, 애플워치는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애플 TV 이거 쓰임새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일단 이번에는 팀쿡이 TV의 미래를 앱이라 그랬거든요. TV의 미래가 앱이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채널이나 수많은 콘텐츠가 앱으로 들어오고요. 앱이 된다는 거는 기존의 리모컨으로는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걸 더 활용하기 쉬운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고요, 입력. 그래서 목소리가 나온 거죠. 이 시리가 엄청나게 좀 많이 발전을 한 게 이번 시연 영상을 보면 그 딜레이 되는 것 없이 시리가 그거를 다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 뺏다는 기술도 그만큼 같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의 발전이 좀 되게 많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재밌게 본 거는 그렇게 검색해서 나온 콘텐츠가 뭐 꼭 아이튠즈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맞아요. 아이튠즈 외에도 애플 TV에서 재생할 수 있는 여러 OTT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채널에서 볼 건지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OTT 시장이 넓어지면서 애플도 그거를 플랫폼 단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1시간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IT 칼럼니스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서진호 부장입니다. 자 서진호 부장에게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 한 줄 평들 네. 간단하게 한번 들으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고 스티브 잡스의 도그마를 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구마도 아니고 어떤 겁니까? 이번에 그 애플 이벤트에서는 다시 애플 펜슬을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함으로써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 휴먼 인터페이스의 철학을 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남현 기자 총평. 총평은 사과에 많이 비유를 하시니까 제품의 종자 유지한 채 전 품종을 전부 개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경험의 혁신으로 혁신의 방향을 좀 옮겨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팀쿡을 좋아하나 보네요. 막상 보니까 자 최호석 기자가 이번에 또 직접 가서 본 총평. 역시 뭐 아직은 뭐 숨겨둔 보릿자루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펜이라든가 아니면 또 워치에 새로 뭐 들어가는 기능들, 그리고 뭐 아이폰 6S도 마찬가지고요. 애플이 새로 이제 성숙되는 시장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어쨌든 애플은 또 새로운 걸 냈다. 네. 애플 펜슬 때 아닌 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자, 애플 발표 현장을 직접 갔다 온 두 분 그리고 여기 서준호 부장.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7,000명 정도가 왔어요. 야, 참 그 안에 제가 없었네요. 굉장히 좀 아쉽네요. 그 이번에 그 팀쿡이 굉장히 좀 네. 아쉬워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아쉬워했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한국이 차정이지가 않았다라고 했어. 그거 샀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셀카 먹는 걸 돌아다니는데 그 친구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 뭐 이런 어떤 진작에. 얘기를 했다라는 네. 설이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좀 저 하나 좀 또 아쉬운 거는 남았습니까? 네, 뭐 이번에 뭐 아이폰도 이제 4K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영상이 올라갔는데 애플 TV도 약간 기대했는 데가 살짝 물어보니까 네, 4K는 안 된다. 야, 솔직히 물어봤군요. 팀쿡에게. 아니 팀쿡을 기다리다가 네. 기다리다가 시선을 못 맞추죠. 기다리다가 네, 네. 그 데모해 주시는 분한테 아. 네,
4K 이제 노 야, 핵심만. 오케이, 노 이러는데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죠? 아시겠지만 워치 써보신 분들은 메시지가 오거나 하면은 이렇게 진동이 오죠. 세게 누르면 두근하는. 그렇죠. 이 두근하는 게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세게 눌렀을 때 한번 이런 진동으로 내가 눌렀다라는 직접 것들을 누르는 거 같이 이게 톡톡 누군 이렇게 표현하시는군요. 누구납니까? 색은 아니잖아요. 이런 농담. 야, 이거 오래간만에 말이죠. 오래간만에 이런 느낌 같네요. 이게 작년 같으면 저도 그럴 제가 생각했을 이 거예요. 현장에 그 캡처된 사진을 봤더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더구만요. 제가 두 사람 다 봤어요, 제가. 새벽에 눈 뜨면서 봤는데 둘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왜 안 주무시고? 4시 됐습니까? 새벽에 주무셔야죠. 오늘 뭐 해야지, 손들고. 아니, 이런 거 왜 하는 거냐, 도대체. 네, 티트렌드 백상훈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뭐 가을 날씨가 갑자기 가을이 되지 않습니까? 가을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이템이? 네, 일단 가을 되면 먹는 게 많이 땡기지 않습니까? 천고 마비의 계절. 예, 좀 먹는 거 하면 O2O 아닙니까?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예, 이름은 쉐어 앳이라고 뭔가의 장소에서 공유하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은 O2O에 가지고 있는 정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내가 가서 지불한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리얼타임이고 데이터의 왜곡 자체가 없다는 게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닌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하면은 그 결제 데이터가 네. 그 포스 데이터 안에 다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금융정보원에 갔다가 오면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습니까? 예. 영수증 출력되는 데이터가 통계 데이터식으로 이 여의도에서 현재 오므라이스가 가장 많이 팔린 집, 그게 실시간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음식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그 식당, 그 가게 매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거네요. 매출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고 그거를 통계 처리해서 메뉴, 메뉴의 형태로 보여준다는 게 또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하나의 좀 고민된 흔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뭘 찾으면 됩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도 쉐어 앱을 까게 되면은 주변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GPS나 뭐 이렇게면은 내 주변에서의 뭐 5km 거리 이내에 어떤 맛집을 찾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추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든 회사는 수익 모델이 뭔가요? 월 사용료를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건수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음식 업종으로 서울 시내에 1,500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기간이 1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아주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실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 하늘 아래 세워올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고민해가지고 또 틈새를 또 만들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아이템은 가을이면 정신도 살찌게 하려면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아. 이번에는 일종의 신개념의 스마트폰이긴데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누나크라고 하는 스크린 전용의 일종의 스마트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폴더가 힌지라는 경첩이 붙어 있어서 펼쳐지네요. 펼치면은 화면이 두 개를 보여줍니다. 디자인 시한번 나왔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상용화는 아직 안 된 상황인데 미래의 스마트폰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듀얼 스크린을 이제 활용한 그런 개념인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요즘 미디어도 점점 리치 미디어, 양이 커지고 어떤 멀티미디어 될 때 현재 스마트폰이 크기는 좋지만은 인터랙티브한 측면이 좀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 옆장과 윗장을 비교한다든지 우리 PC도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앞으로는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태블릿 PC 또는 뭐 패블릿이라고 해서
이제 대형 사이즈의 화면 스크린 이거 좀 네. 많이 나오거든요. 예. 뭐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약간의 좀 틈새 시장이긴 한데요. 네. 스크린을 2개 쓰면은 예. 전기가 많이 나갔을 거야 그러겠죠. 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을 줄여주는 한쪽 배터리와 이쪽이 불균형이 되면은 이쪽에서 이쪽을 보충하는 게 그 힌지에 아. 그렇게 흘릴 수 없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양쪽이 있으면 예. 양쪽이 다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림만 보면 네. 이 미래형일지 아닐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만. 이제 무게만 이게 예. 적절하면은 저는 뭐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고 패드를 들고 다닐 바에는 그게 하나가 또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뭔가 읽는 거, 독서를 하거나 이제 게임을 하거나 어떤 그 대형 스크린 그리고 화면이 꼭 2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컨텐츠를 즐기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을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소개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디타임 오늘은 이 오토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용어 같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트렌드입니다. IT에 있어서 정보는 아주 중요한데요. 예전에 전화로 주문하던 형태에서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터치 하나로 끝낸다는 이런 변화의 흐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